그렇지. 자, 시작할게요. 일어납시다. 아침이라 힘든가? 네. 너 저녁에 수업할 때도 힘들었잖아. 네. 언제 안 뭐 힘들어? 학교 갔다 와서 그런 거. 빨리. 언제 안 힘들어? 아침에 열심히 살아야지. 자, 다음 얘기 좀 진행을 해봅시다. 아직 내용 좀 많이 남았고요. 저희 이제 뭐 할 거냐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자,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옆에다가 써볼게. 원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원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 너네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을까? 네 가지가 있겠지. 봐. 이 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4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자. 일단은 제일 쉬운 예부터 볼게. 제가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자, 스몰 r이라고 잡았다라고 치면 이 내용으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까? 어이 민재야! 자, 반지름이 r이야. 1사분면에서 x축에도 접했고 y축에도 접했어. 중심의 좌표 뭘까? r, 중심 r, r이야.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부호를 좀 고민하면서 가봅시다. 자, 이 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중심의 좌표 뭐라 해야 될까? 마이너스 R 콤마 자, 이 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다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원방은요? x 더하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이고 r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러면 3, 4분면은 중심의 좌표가 뭘까?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 3사분면은 둘 다 음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중심일 거고요. 자, 원방을 굳이 써본다면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 정도 느낌일 거고. 자, 마저 합시다. 4사분면에 있다면요 중심의 좌표가 뭘까? R 콤마 마이너스 R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써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느끼시면 된다는 거냐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을 때 원이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써지는 수식이 어때요? 식이 다 다르지. 부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써지는 식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분면을 잘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다. 그러면 필수예제 3번이 아니라 필수예제 4번 생각해 볼래?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써지기 때문에 사분면을 생각해야 돼. 당연히 얘들아 1,2를 지나려면 몇 사분면에 있겠냐? 당연히 1사분면에 있겠죠. 그러니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자, 존재하는 사분면이 1사분면일 수밖에 없지.
그럼 1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다음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요? 1,1을 지나는 점은 여기 보시면 되겠죠. 봅시다.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네요. 1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r의 제곱이 r제곱이야. 정리 한번 싹 해볼게. r제곱 빼기 6r 플러스 5가 0일 거니까 반지름이 1인 경우랑 반지름이 5인 경우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두 개의 최종적인 답의 형태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다랑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0 두 가지 상태가 있겠지. 그래서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써진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신 상태로 밑에 있는 4-2번을 해볼 겁니다. 풀어보시죠. 오늘 되는 데까지 4시간 풀 수업 할 거야. 혹시 불만이라도 불만 있으면 얘기해. 진짜 미안한데 오늘 유형 지금까지 5개밖에 안 해. 네? 유형 5개밖에 안 해서 열개 한것 같은데. 유형 5개밖에 안 해. 혹시 동이야 졸려? 얘들아 2, 4분면에서 뭐 하고 있대? 동시에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대. 제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2, 4분면이니까 중심이 어떻게 표현될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표현하겠다. 그지?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대. 위에 점은 그냥 똑같아. 계속 뭐 하는 거야? 대입하시면 되겠죠. 내주면 마이너스 3r 플러스 6이 0이니까 r의 값이 2로 결정이 되지. 그러면 우리 정답 원의 방정식 중심이 실제로 마이너스 2,2란 얘기니까 원방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빼기 2의 제곱으로 될 거고요. 반지름이 2니까 는 얼마일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한 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잠깐 멈춰줄 테니까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 원래 이제 조교님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멈춰줄게. 이해 다 됐으면 앞에 채우고 있으면 돼. 10분 정도 멈출 테니까 잠깐 볼게요. 동이야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멈춰줄게. 배운 거 잠깐 복귀하고 있어봐. 안녕하세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3층, 여자 화장실 2층. 비밀번호가 1, 2, 3, 4. 핸드폰 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전화가 왔어요. 집어 넣어. 가지가지야 진짜.
걷기 하라고 놀고 있지 말고.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분면의 부분을 알잖아. 1, 4분면은 알아요. x랑 y가 그러면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플러스 r, 플러스 r. 2,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반지름은 r일 때 중심은 마이너스 r, r. 이미 외운 거로부터 생각하면 되죠. 식을 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 깨시고 58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가 쭉 서술이 되어 있거든. 58페이지로 가봅시다. 제가 아까 원해방 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준형, 완전 제곱의 형태가 이제 표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등기한 형태가 일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이런 일반형의 형태로 쭉 전개돼서 풀어져 있는 복잡한 식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완전 제곱 형태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는 과정을 훈련을 할 겁니다. 59쪽에 개념 체크 1번을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완전 제곱으로 변환하는 수식 연산 연습 문제 봅시다. 개념 체크 59페이지의 1번에 두 문제 해봅시다. 자, 해볼게요. 둘 다 완전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x제곱 더하기 4x가 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y제곱 빼기 6y를 보시고 y 빼기 3의 제곱, 9 생기고 4 생기고 13 생기니까 13을 빼야 되고 13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남으니까 4 이항에서 는사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한 거야?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y 빼기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9 생기고 4 생겼으니까 생긴 거 제거하고 원래 플러스 9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 생기는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는사다. 연산은 빨라지시면 좋겠죠. 중심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2인 원이었다. 봅시다. 한번 해볼게. x제곱 빼기 2x입니다. x-1의 제곱이야. y제곱 더하기 4y야. y 더하기 2의 제곱이야. 자, 1 생기고 4 생겼으니까 5 생겼고 5를 뺄 건데 원래 빼기 4가 있으니까 빼기 9고 이항에서 는 9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의 적표는 1,-2고 반지름은 3이다. 연산 잘 연습해서 속도랑 정확도를 잘 높여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이 5-1번입니다. 60페이지에 5-1번 다시 한 번만 해봐. 필수 5-1번이야.
완전제곱 변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봅시다. x제곱 빼기 8x가 있습니다. x 빼기 4의 제곱 쓸 거고요. y제곱 더하기 2ay 있습니다. y 더하기 a의 제곱을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16 생겼습니다. 16 뺄 건데 빼기 9 있으니까 25가 생길 거고 a제곱 추가로 생겼으니까 a제곱도 오른쪽에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되겠니? 자, 그럼 얘가 중심이 지금 4, 마이너스 a란 말이지. 그게 b,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b가 4고 a가 3 이렇게 되겠지. a가 3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변은 실제로 34가 되니까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렇게 5-2번은 문장 참 봐봐. 5-2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면 아까 정리했던 이 표준형의 형태가 언제나 원이 된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표준형을 다시 일반형이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야. 표준형으로 변환을 했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 원이 되거든. 그거 생각하면서 5-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수 5-2번. 해봅시다. 표준형으로 저 완전 제곱으로 먼저 바꿀게요. 저 문자 있다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x제곱이랑 kx 있잖아. 뭐의 제곱일까? x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죠. y제곱 빼기 2y입니다. y 빼기 1의 제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k제곱이 오른쪽으로 넘어가 써질 거고, 자, 그 다음에 1이 들어와야 되는데 5가 빠져야 되니까 빼기 4. 이 정도 정리는 알아서 잘 합시다. 자, 이게 원이 되려면 이 우변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2차 공식이고 4 곱해서 봅시다. k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큽니다. k 플러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우리 2차 부등식의 해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k가 4보다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최종 답이 되겠지. 부등식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 더 풀어볼 건데 맨 밑에 5-3번 해봅시다. 문제 5-3번 해봅시다.
암산 잘 되니? 해봅시다.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갑시다. x 더하기 a의 제곱이랑 y 빼기 3a의 제곱 쓰시고 는 바로 해서 쓸게요. 10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게 했니? 잘 썼죠? 자, 넓이가 45파이랍니다. 그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란 말이야. 파이 r 제곱이 45파이라는 거니까 r 제곱이 얼마나 되니? r 제곱이 45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딱 r 제곱짜리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신데? 40? 이거를 풀면 되겠지? 자, 이항하고 1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a의 제곱 빼기 a 빼기 2가 0이니까 a가 2랑 마이너스 1로서 답이 두 개일까? 양수라고. 그렇지. 자, 이 자리가 일단 무슨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 이 자리가 양수로서 나오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오른쪽이 음수면 원이 아니니까. 그럼 a에다 2를 넣으면 얼마냐면 40 빼기 20 더하기 25니까 양수 맞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0 더하기 10 더하기 25니까 어머? 그 문제 애초에 양수라고 써 있었어. 그래? 내가 참고로 잘못했니? a가 양수라고 써있니? a가 양수고 아무튼 봐봐.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여기도 양수니까 둘 다 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가 일단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 형태로 변형하는 연습을 좀 했고요. 그러면 필수 6번이 오늘의 개념 확인하는 마지막 유형이야. 필수 6번 잠깐 봐봐. 뭘 구하래? 61페이지 맞니? 세 점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쓸 때 일반형을 한번 가져와 볼게. 집중 좀 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꼬라지가 있으면은 미정계수가 a, b, c 3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점 3개를 대입하면 원을 결정할 수 있겠지. 원리는 이게 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깔아주시고 점 3개를 차근차근 모은 다음에 대입해서 나오는 3개의 식을 잘 연립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논리거든. 자, 지나는 점은 다 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서 필수예제 6번을 일단 내가 해볼 거야. 필수 6번에 뭐라 써있냐면 세의 점 0,0이랑 5,1이랑 6,-4를 지나는 원을 찾으래요. 그러면 저희는 이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두고 저거 셋 다 뭐 하면 될까? 대입합니다. 대입하시고 대입해서 열심히 연산하시면 돼요. 좀 귀찮죠? 일단 00 들어가면은 c는 0 이렇게 나오지. 2번 5랑 1 넣으면 어떠냐면 26 더하기 5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이렇게 써지고, 자 6이랑 마사 들어갈게. 그럼 6 마사 들어가면 36에 16 더해서 52 더하기 6a 빼기 4b 더하기 c가 0이다. 그래서 3개의 식이 나왔지. 잘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일단 c가 0인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얘는 버린 다음에 연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한다는 얘기인데 위에다가 4배 해가지고 b를 소거합시다. 자, 연방 잘 하실 수 있죠? 위에다 4배 하시면 104 더하기 20a 더하기 4b가 0일 거고요. 자, 이 식이랑 이 식을 더해서 b를 터뜨리면 얼마냐? 156 더하기
26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볼까? A에 마이너스 6 들어가면은 B 마이너스 4가 0 되니까 B는 4 이렇게 결정이 된다. 즉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은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4y c는 0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내용의 일단은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 6-1번을 계산이 좀 복잡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나 좀 봅시다. 그 계산하는 거 잠깐 멈추고 좀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잠깐 멈춰.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풀 때 해주고 싶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아시죠? 이 원이 지나는 몇 개의 점을 준 거니까? 3개의 점을 준 거니까 하나씩 다 뭐해서? 대입해서 A, B, C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였잖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당신들한테 지금 시켜본 이유는 이 계산량이 좀 많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빠르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옆에다가 뭘 할 거냐면 제가 3점을 지나는 원은 점 3개를 대입해서 연립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직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 개의 점이 있는 거 맞니? 우리가 직각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1단원에서도 하나 배웠고 2단원에서도 하나 배웠는데 세 점이 직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1단원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만족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었고 2단원은 뭐가 있었을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들어봐. 야, 만약에 내 말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점 3개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어. 그러니까 뭔가 직각이 하나 발견이 되잖아.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직각삼각형의 뭐와 같을까? 외접원이랑 같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원의 뭐가 될까? 지름이고. 그러면 너랑 너가 지름의 양끝이 되니까 중심을 별도의 연산 없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쓸 거야. 다시 이 직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이 특수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지. 빗변에 어디에 있다? 정중앙 빗변의 중점이다 이 논리를 쓰려고 그래요. 지금 뭘 볼 거냐면 직각 여부를 확인해 볼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혹시 직각관계가 보이니? 수직선의 수직 조건이 뭐였죠? 방금? 수직선의 수직 조건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얘랑 수직이지? 네. 그러니까 이해를 좀 듣기 위해서 한 번만 좌표표면을 그려줄게. 봐봐. 여기 0,6이 있어. 그 다음에 2,6이 어딘가에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하자. 4,2가 이쯤에 있다고 하자. 그럼 지금 이게 상태가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얘네가 지금 수직 관계인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못 그렸으니까 여기로 가져올게. 4,2 자리가 직각이 되고 0,0이랑 2,2이 다음과 같은 구도로 잡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그냥 뭐가 되냐면 너랑 너의 중점인 몇 콤마 몇이 될까? 1,3이 원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즉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반지름은요 이 길이 그냥 구하시면 되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10. 그럼 오른쪽은 10 쓰시면 되겠죠. 자, 내용 잘 정리할게요. 자, 연산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 문제가 나오면 약간 알고리즘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직각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직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 논리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만약에 직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 0으로 잡아서 그냥 다 대입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지. 자, 이거 정리 잘 해두고 풀이 과정이 거의 속도가 몇 배씩 차이 나기 때문에 직각력으로 판정해서 있으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두세요.
하신 분들은 맨 위에 있는 필수 예제 6번을 다시 생각해 본다. 다시 1번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위에 필수 예제 6번을 다시 풀어볼게. 잠 깨라! 자, 이런 거 해보라는 얘기였어. 회전을 지나는 원을 구해래. 그러면은 일단 무지성으로 10 놓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직각 여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해주면 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는지 변의 길이 관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해도 괜찮아.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고요. 아까 이제 기울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의 길이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 자, 요 길이가 루트 26이야. 요 길이는 루트에 26이야. 근데 이 길이가 루트에 50이잖아. 아까는 기울기로 봤는데 이번엔 길이로 봤어. 자, 피타고라스 만족돼요, 안 돼요? 되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다랑 같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다는 얘기고, 0,0이랑 6,-4를 연결한 이 선분이 빗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중 0,0이 있었다면 6,-4가 이렇게 있고 여기 5,1이 있는 이런 구조의 직각삼각형이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을 거니까 중심이 몇 번 되실까? 마이너스 2고, 얘가 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만큼이 반지름으로서 얼마일까? 루트 13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을 13이다라고 계산할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해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늘 직각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습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막타임은 문제 몇 개 풀면서 다시 한번 리뷰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해줍니다.